자,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A가 B보다 크면 양변의 C를 곱해도 역시 성립하나? 틀렸지. C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니까. C가 양수가 되면 성립하지만 음수일 때는 성립 안 한단 말이야. 평행 사변형이면 사다리 꼴이다. 이건 참이지. 평행 사변형 보고 사다리 꼴이다 해도 관계없으니까. 역과 대우를 구하시오 했다. 역과 대우. 자, 역은 가정 결론을 바꿔주는 거지. P이면 Q이다. 요거 역은 AC가 BC이면 A 꼴 B이다. 요게 역이야. 자, 대우는 AC가 BC와 요거이면 A하고 B도 이거이다. 요게 대우. 역은 그냥 바로 가정 결론을 바꿔버리면 되고, 대우는 부정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명제랑 대우는 참, 거짓, 항상 같다 했다. 그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하지만 명제와 역은 그런 관계 있다 없다. 역은 그런 관계 없다. 그죠? 명제와 역은 뭐 참, 거짓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명제와 대우는 두 개가 항상 같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장을 볼 적에 내가 그 문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게 보여. 자, 그럴 때는 그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서 문장을 분석을 해도 관계없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대부등식을 모두 찾아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립하는 거 찾아라. 이 말이야. 절대부등식 하는 거는, 우리 등식 같으면 항등식 찾아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거. X가 무슨 값을 갖더라도 성립하는 거. 이건 안 되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인 수만 성립하는 거예요. 안 되고. 이거는 자, 똑같은 2X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3이라는 수를 빼놨잖아. 그러면 항상 작겠지.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X가 무슨 수가 되든지가. 자, 이거는 X-1의 제곱이지.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나? 아니지, 0일 수도 있잖아. X가 1이 되면 0도 된단 말이야. 1만 아니면 다 0보다 큰데, 1일 때는 0이 돼서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자, 요 식은 부호 바꿀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차 식은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냐면,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요거를 우리가 Y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해봐.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지.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요렇게 이 세 개 중에야. 이 세 개 중에.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뭘로 판별하면 돼? 판별식으로 하는 거야. 판별식. 자, 세 번째 이거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이렇게 돼. 그림이. 세 번째 요 그림이 되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판별식이 0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죠.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 X축과의 교점이 바로 근이란 말이잖아. 그지? 근이 몇 개? 두 개. 그럼 2차식이 근이 두 개가 되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잖아. 근이 한 개네, 한 개. 근데 이게 중근이야,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거지. 자, 이거는 실근이 없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이제 봐. 이 식은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0보다 작지.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프가. 세 번째 있는 요 그래프야. 그럼 봐. 이제 Y 값이, 이거는 Y 값이야. 이거는 X 값이 아니고, 이거는 Y 값이야. Y 값이 어떻게 돼 있어? 항상 0보다 크지. X축이 Y 값이 0인 거잖아. 그거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 항상 0보다 큰 거야. 이 X가 무슨 수를 넣더라도 이거는 양수예요, 양수. 맞지? 그럼 양수는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면 같다 해서 요거는 성립한다.
아직까지 쌤하고 수업을 많이 안 해서 요 그래프로 하는 거를 아예 숙달이 안 됐을 거예요. 앞으로 요 문제는 계속 이렇게 풀이한다. 2차식에 관계되는 거는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할 거예요.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했다. 부정. 그럼 먼저 부정하지 말고 먼저 주어진 명제부터 참 거짓을 보자. 1번은 모든이네. 모든. 1번은 모든이야. 모든. 자, 모든 이거를 만족한 x가 모든 수라 해야 돼. 그럼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지 요게. 자, 2번은 어떤이야. 어떤. 자, 어떤은 만족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라 했지. 그럼 이거 만족되는 게 있다 없다?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아무 수는.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지.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야. 거짓. 이제 명제의 참 거짓 밝혔다. 자, 명제가 이렇게 1번은 참이고 2번은 거짓이야. 그럼 요거 부정은 어떻게 될까? 부정은 1번은 당연히 거짓이 되고 2번은 참이 되는 거야. 부정을 해버리면 참 거짓이 바꿔버려. 참이던 것은 거짓으로, 거짓이던 것은 참으로 이렇게 바꿔버려. 부정을 하게 돼. 형아, 맞나? 그렇다. 그럼 이제 부정한다. 부정. 모든이니까 부정을 하면 어떤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이니까 부정을 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작다. 이렇게. 자, 어떤이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 더하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의 참 거짓은 요 밑에 거는 참, 위에 거는 거짓. 13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했다. 그죠? P는. 자, P가 뭔데? 둘 다 0보다 큰 거예요. 둘 다. P는. 자, Q는 곱하면 0보다 큰 거예요. 자, 둘 다 0보다 크면 곱하면 0보다 크나? 그렇지. 둘 다 0보다 크면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다 성립하고, 자, 두 개를 곱해서 양수야. 그럼 둘 다 양수란 말이가? 아니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요거는 거짓이야. 그러면 P이면 Q이다만 참이 되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이면 Q다. 요거만 참이 되는 거야. 요거만. 그러면 요거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면 포함 관계는 요런 관계를 했다. 그제?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는 요런 관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A, B하고 D, C가 평행이고 길이가 같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대. 한 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 평행사변형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다 이 말이잖아. 그제?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다 이 말이야. 자, 평행사변형 보고 말은 뭐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렸지. 이런 게 말은 뭐가 될 수 없지. 그제? 근데 말은 뭐 보고 평행사변형이다 하면 요거는 맞는 거야. 그럼 요거는 오는 쪽만 성립하지. 뭐만 성립해? Q이면 P다. 여기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만약에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물었으면 충분 조건. 근데 묻기를 지금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렇게만 성립하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는 요거 풀면 X는 풀마 3이잖아. 그럼 이거나 같은 말이지. 그래서 3번은 필요 충분 조건. 두 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3번은 필요 충분 조건. 이제 정명.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했다. 증명. 그 증명하면 쉬워 어려워? 일단 어렵다 그지? 증명하라 하면 어려운 거야.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어려워. 자, 지금 증명하는 거는 내가 직접 증명을 못해도 돼. 못해도 되는데 뭘 알아두느냐면 어떤 원리로 증명하더라 그 원리만 좀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이 식이 잘 이해가 되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저런 식으로 증명하는구나 하는 그 원리만 알아. 그러면 고가도 시험 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거야. 크다. 크다는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좌변에서 우변을 빼줄 거야. 뺏는 식에 대한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뺏는 식에 대한 부호를.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이렇게 빼줄 거야. 뺏는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뺏는 이 식의 부호를 알아보는 거야. 부호를. 그럼 요거는 2분의 a제곱 b제곱이고, 자, 요거는 4분의 a제곱 2ab b제곱 이렇게 돼. 자, 통분해 버릴게. 그럼 4분의 요게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빼기 a제곱 2ab b제곱 통분했다 지금. 이제 4분의 자, a제곱 b제곱이 두 개인데 여기 하나씩을 빼버리면 a제곱 b제곱이 하나씩 남겠지. 그 다음에 요 플러스 2ab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자, 정리를 하니까 4분의 위의 식은 a-b의 제곱이네. 자,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래서 요 식은 요 식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리입니다. 알겠지? 뺏는 식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부호를. 그럼 크다 하면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 지금은 크거나 같다 있으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뭘 또 구하라 했냐면 등호는 또 언제 성립하는가를, 자, 여기서 부등식 증명하는 거 보면 다 등호가 언제 성립하나 이걸 잡고 구하래. 그럼 등호는 이게 는이 될 때, 는이 될 때는 뭐고 요게 0이 되면 되네. 그지? 그래서 등호는 A 꼴 B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두 수가 같으면 이 좌변 우변이 똑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좌변이 우변보다는 항상 크다 이런 말이야. 좌변이 우변보다는 항상 크다. A하고 B가 같으면 이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게 된다. 315.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 또 3의 배수이다. 제곱이 2의 배수이면 n 또 2의 배수다. 제곱이 5의 배수이면 n 또 5의 배수. 다 계속 성립해. 3의 배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요 결과도 알아두는 게 좋아. 제곱이 어떤 수의 배수면 제곱 안 한 것도 그 배수다. 그거를 내용으로 다 알아둬. 알았지? 자, 이거를 증명할 거야. 자,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제곱이 3의 배수다. 이거는 표현하기 어려워. 그런데 어떤 수가 3의 배수다. 이거는 표현하기가 쉽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대우를 이용할 거야. 요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때는 미리 대우를 적어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가정 결론이 있냐? n제곱이 3의 배수, 요게 가정. 자, 요 부분이 결론이지. 그럼 n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낙Q이면 나피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할 거예요. 대우를 이렇게 적은다. 요거를 증명해서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증명을 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가정인 거예요. 이게
n이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표현합니다. 3p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의 배수는.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n을 3p 플러스 1, 3p 플러스 2 그렇게 표현해서 두 개씩을 가지고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해서도 관계없어. 1이 많거나 1이 적으면 그게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요렇게 뿌리면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어. 그럼 이제 뭘 알아보는 거고?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제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 그럼 n제곱을 해봐. n제곱. n제곱은 3p 풀마 1의 제곱. 그럼 요거는 9p 제곱 풀마 6p 풀 1 이렇게 돼. 그럼 이게 3의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3을 묶어주면 3p 제곱 풀마 2p 플러스 1 해서 3의 배수가 아니다는 거 확인했다. 그제? 제곱하니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우가 증명이 된 거야. 대우가.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더라. 요런 거를 잘 설정해야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하는 거. 자, 요 표현이 어려운 사람은 요렇게 해도 돼. n은 3p 플러스 1 또는 n은 3p 요렇게 두 개를 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확인하고 직접 제곱해서 확인하면 돼요. 따로따로 하나씩.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는 식이 요 식이에요. 한꺼번에 하는 식. 3p에 풀마 1 이렇게. 자, 주어진 네 명제가 모두 다 참이야. 자, 뭐가 참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자, 이렇게 두 줄을 끄면 참일 때 이렇게 두 줄을 껐다 이 말이야. 두 줄을 끄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할 때 이렇게.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이 말은 Q이면 R이다. 대우.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Q이면 R이다. S가 아니면 R이 아니다. 마찬가지 대우. R이면 S다. 또 S면 R이더라. 이렇게 여러 개의 참인 명제를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 개의 참인 명제를 줬어요. 자, 이때 여러 문제 풀할 때는 계속 연결식이 가는 거야. 연결을. 자, 봐라. P이면 Q이다. 그런데 그 Q이면 또 뭐야? R이 되는 거죠. 또 R이면 S가 되는 거야. 또 S면 R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성립하죠. 자,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있으면 Q가 있으면 R이면서 요게 또 S가 됩니다. 자,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P이면 R이다. 자, P가 R에 들어있지. P하고 R은 이렇게 돼 있잖아. P가 이렇게 있으면 R은 이렇게 있잖아. 그럼 P이면 다 R 맞지? 요거는 참. P이면 R이다. Q는 S이기 위한. 자, 요게 Q고, 요게 S잖아. 자, Q이면 S이지.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거는 충분 조건.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충분이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S는 P가 되기 위한. 자, S는 이 바깥쪽에 있는 거고, P는 이 안쪽에 있지. 그럼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지금 S는 P이기 위한 했기 때문에 필요 조건. 이것도 말입니다. 요거는 317, 18은 넘어간다. 그 다음 319. 집합이 아닌 거는 했다. 집합 아닌 거 찾아. 안경선. 딱 정해졌지. 안경선. 요 4개의 모임. 제곱에서 4가 되는 유리수는 풀마 2. 아주 작은 수. 이런 게 집합이 아니지. 1보다 큰 작은 정수. 요건 다 집합.
그럼 이런 집합은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야, 그지? 이런 집합은 집합 중에서도 무한집합. 개수가 무수히 많아요. 자, 320번은 자, 집합은 같은 원소를 써, 안 써? 한 번만 쓰라고 했지, 그지? 그럼 이것도 집합으로 문자 하나하나를, 알파벳 하나하나를 원소로 생각하면 여기에 종류가 다른 게 몇 개 있노를 묻는 거네, 그지? 그치? 같은 거는 여러 번 치면 안 돼. 그래서 같은, 서로 다른 문자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찾아라는 게 그게 바로 원소의 개수거든. 그럼 세고면 되고. 자, 321. 자, 321은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 A, B를 더해서 2를 나눈 수들의 집합. 그게 C야. 그럼 A에 있는 원소는 1, 3, 5가 되고, 자, B에 있는 원소는 7, 9, 11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라고 했지. 더하면 8이니까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됩니다. 12니까. 그 다음에 9를 더하면 10이 되니까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12니까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자, 그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소를 다 적어줘야 돼. 4, 5, 6, 7, 8이다. 네, 322.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50개가 들어요. A에 여기 50개. 그 다음 B에는 32개. 근데 합집합 안에 67개가 있어요. 67개. 자,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 합집합 67은 A에 있는 개수, B에 들어있는 개수에서 교집합에 들어있는 개수는 두 번 쳤으니까 한 번 빼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게 82네, 그지? 82에서 67을 빼면 5가 되고 15가 됩니다. 15. 그리고 교집합 안에 15개가 됩니다. 15개. 그게 1번 답이지. 그럼 A 빼기 B에는 몇 개 있나 했잖아. 자, A 빼기 B는 여기에 A 빼기 B잖아. 그럼 50개 중에서 15개를 빼버리면 35개가 돼요. A 빼기 B에는 35개가 들어있다. 요거를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셔야 돼. 자, 일단은 이건 A 안에 다 들어있지. A 안에. 뭐하고의 교집합이냐면 이거 두 개의 합집합하고의 교집합이에요. 자, B합 C하고의 교집합. 간단히 표현해서 간단히 주어진 거를 세세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A하고 B합 C의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답이야. 근데 없네. 보통은 없어. 그렇게. 자, 한 번만 정리를 해주면 돼. 보통은. 자, 이거는 분배법칙이 있었지. 이렇게 분배법칙. A 교 B 합 A 교 C. A 교 B 합 A 교 C. 여기도 바로 이거를 벤다이 그림 그리려고 하면 복잡하다 했지. 그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나는 빨리 요거 정리하고 싶네. 어떻게? A 합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은 B. 전체의 여집합. 자, A 합 B의 교 이렇게. 자, 우리가 A 교 B 합 여집합하면 이게 뭔데? A 빼기 B잖아. A 합 B. 여기서 빼기 A 교 B. 이렇게. A 합 B에서 빼기 A 교 B다.
이게 뭔데?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게 되면 요거 두 개가 남겠네. 그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고 나면 요 두 부분. 이게 뭔데? 바로 이거잖아. A 빼기 B하고 B 빼기 A의 합집합이다. 자, 명제인 거를 고르시오 했다. 명제인 거.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다. 미쳤나. 아니다, 그제? 명제가 아니지, 이거는. X에서 Y를 더하면 X보다 크지나? 아니지. Y가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는 오히려 더 작아져 버리잖아. 자, 이거는 0이다. 이거는 봐.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일 때는 참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0일 때면 거짓이 될 거고. 항상 참이다. 항상 거짓. 이렇게 안 되잖아. X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90도다. 아니지. 삼각형이니까 180도지. 그럼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명제는 꼭 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다, 그지? 거짓이 돼도 되고 참이 돼도 되는데 하나로 딱 고정이 돼. 하나로.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자, 이제 진리집합을 구하라.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이렇게 되니까 x는 1하고 3이지. 자, 이거를 덜렁 답을 쓰면 안 되고 답은 항상 요거 중에서 써야 돼. 진리집합, 전체집합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지금은 1, 3은 위에 다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0부터 4보다 작은데 또 3은 안 돼. 요 수 중에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0은 없지. 여기 없으니까 0은 안 쓰는 거야, 그지? 1이 되고 2가 되고. 그러니까 3은 되지 말아 있고 4는 여기에 빠져 있네. 그러면 요 중에 만족되는 거는 1, 2, 두 개. 자, 3의 배수 했네. 3의 배수는 요 3 하나밖에 없네. 요 수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요 수 중에. 자, 이거 되게 중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저렇게 하면 진리 집합 앞에 있는 요 집합 P하고 뒤에 있는 요 집합 Q는 요런 관계가 있다.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면 뭐가 성립되느냐면 이놈이 이놈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됩니다. 요쪽에 있는 진리 집합이 요 진리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라는 거죠. 자, 요 집합이 요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돼. P의 여집합이 Q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된다.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있다. 자, 집합이 이렇게 어떤 조건이 이제 주어졌다, 그지? 그러면 요 조건을 항상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해 놔놓고 그 벤다이그램을 보면서 문제 풀어야지. 그럼 이거를 벤다이그램으로 한번 그려봐봐. 어떻게 그리면 돼? P가 Q 안에 있다.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릴까? 그려봐봐.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있더라.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더라. 그거를 벤다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 잘 못 그리겠지. 요거로. P가 Q에 들어있다. 이거는 하기 쉬운데.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있다. 똑같이 하면 되겠다. 요거를 P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P의 여집합으로 보면 되잖아. 어디가? 여기가. 꼭 P고 바깥쪽이 P의 여집, 이게 아니고 요집합을 내가 P의 여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되죠. 그럼 Q는 이게 Q가 돼요. 이렇게 뿌리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다는 뜻이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P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P는 어딘데? P의 여집합이 오면 P는 이 바깥쪽이 P인 거지. 이 빨간 게 P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 이게 P다.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빨간 게 P야. 그럼 Q는 어딘데, Q는? Q는 이 초록색이 Q가 돼. 그러면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래나 P하고 빨간 거 녹색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다 안에 전체. P 합 Q가 전체 집합이다. 자, 이제 풀이는 끝났고 이제 참고로 요 나머지 집합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나 그런 거 연습한다. P 교 Q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P 빼기 Q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P 빼기 Q. 그럼 자 P에서 Q에 해당하는 거 뺐다 생각해. P가 빨간색이지 빨간색. Q가 초록색이야. 그럼 P 중에서 Q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면 어디가 남아? Q 바깥쪽만 남지. Q의 바깥쪽. 그래서 이거는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P 중에서 Q를 빼고 나면 남아있는 부분은 Q의 바깥쪽, Q의 여집합 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좌변으로. 그럼 2번은 마찬가지네. Q에서 P를 뺀 거지. 2번은. 그럼 Q가 어딘데? 초록색이 Q야. 초록색 중에서 P, 빨간색을 뺀 거야. 초록색 중에서 빨간색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아? P의 여집합이 남네, 그지? 초록색 중에서 빨간색을 빼고 나면 요 가운데 여기만 남잖아. 그럼 그게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근데 Q 다 했으니까 이거 틀려. 그 다음에 3번 해석 잘해요. 3번. 앞으로 3번 또 요런 식을 딱 보면 빨리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아. 자, P 여집합은 P로 반대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자, Q는 Q의 여집합으로 계속 반대로 쓰고 있지. 그러면 U는 뭐라 써야 될까? 공집합. 이렇게 써.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쳤는데? 이렇게 고치니까 이제 좌변이 P 빼기 Q로 볼 수 있는 거예요. P 빼기 Q가 공집합이다. 자, P에서 Q를 뺐더니 공집합이 될 때 우리 PQ 사이의 관계 기억나나 혹시?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 PQ 사이의 관계는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다. 그럼 P 중에서 Q에 해당하는 거 빼버리면 하나도 안 남잖아. 그래서 이 말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빨간색이 Q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빨간색이 P야. P가 녹색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인 게 아니다 말이야. 아니기 때문에 3번 또 틀린 거야. 그 다음 5번 마찬가지지.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5번도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되고 우변은 공집합입니다. 자, 이 말은 Q 빼기 P라는 말이지. 이게 공집합이야. 자, 이게 공집합이라는 말은 Q가 P에 들어있다. 자, Q. 초록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있다. 틀렸지, 그것도.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고, 요게 참. 그 다음 328. 자, 요것도 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너는 그때 없어서.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이렇게. 절대값. 자, 요거는 A하고 B가 같거나, 또는 부호가 반대거나. 이렇게. A 절대값이랑 B 절대값이 같다 하면, A하고 B는 같아도 돼. 그래도 절대값이 같잖아. 또 부호가 반대라도 돼.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부호 반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거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알파 없애주고 나면 2베타가 0이니까 베타가 0이란 말이네. 또는
요거는 베타가 없어지면 2알파가 0이니까 알파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면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 그럼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를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알파 베타가 0이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뜻은 알파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빨리 요 식을 해석을 해요.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거는 알파 베타의 곱이 0이다. 알파 베타의 곱이 0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절대값이 같으면 이 절대값을 제곱을 해도 같겠지. 절대값이 같으면 이 절대값을 같으면 이 절대값은 제곱을 해도 같다.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그냥 갈로 제곱이나 같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그냥 갈로를 제곱 이거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제곱을 하면 좌변이 이렇게 돼.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베타 제곱. 자, 우변이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다 없어지네. 그지? 그래서 4알파 베타가 0이야. 자, 그래서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했지.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곱을 할 때는 언제는 제곱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해도 관계없어. 왜? 제곱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절대값 안에 항이 지금은 2개 쓰는데 항이 3개짜리가 됐어. 그럼 제곱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지. 4개짜리가 돼서. 제곱하면 엄청 복잡해진다. 그지? 그래서 제곱을 할 때는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은 제곱을 하면 안 좋아. 이와 같이 항이 별로 없는 식들은 이제 제곱을 해도 관계없고. 그럼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야.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알겠지? 절대값이 절대값. 자, 그래서 다 정리했으니까 요 말은 알파 베타가 0이다 이 말이지. 알파 베타.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씁니다. 알파 베타가 0이다. 이제 이게 조건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서 뭘 풀으라는 거냐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 다음 중 알파 베타가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을 찾아라는 거야. 다음 중. 자, 이거를 그러면 1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알파 이꼴 베타이면 알파 베타가 0이다. 이게 필요 조건이가 이거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거 시기 위한이다. 그지? 뭐는 밑에 있는 1, 2, 3, 4, 5번은 이거 이기 위한 이 말이야.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걸 찾아라.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갈 때는 성립하면 안 돼. 올 때만 성립해야 돼.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지? 같으면 두 개 곱하면 0이가 그냥 같다 했지. 누가 곱하면 0이네. 그치? 곱해서 0이면 그 두 수는 같다는 말이가 이건 아무 조건도 아니야. 1번. 자, 2번. 알파 이꼴 0이면 알파 베타가 0이다. 이게 무슨 조건인가? 자, 알파가 0이면 곱하면 0이가 그렇지. 0 곱하기니까. 자, 알파 베타가 0이면 그게 알파가 0이란 말이가 아니지. 베타가 0일 수도 있지. 그래서 2번은 충분 조건. 갈 때만 성립하니까. 그지?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3번은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 3번은 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 자, 4번은 이 알파 베타가 실수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0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다 이 말이지. 자, 이거는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가 그렇지.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란 말이가 아니지. 하나는 0 아니라 된다. 그지? 4번 또 충분 조건. 자, 5번. 알파 베타가 2보다 작으면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했다. 그지? 자, 어떤 수 알파 베타라는 수가 있는데 2보다 작으면 그게 0이란 말이가 아니지. 1이라도 되고 마이너스라도 되고 0이란 말 이 말은 틀리지. 자, 알파 베타가 0이야. 그러면 2보다 작나? 0은 2보다 작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은 5번이 필요 조건.
328 이렇게 문제 내면 어렵게 쉽게 이렇게 문제 내면 어려워. 틀리기가 억수로 쉬워. 왜냐하면 1, 2, 3, 4, 5에 있는 이 식들을 자기가 잘 분석을 못하는 사람은 이건 억수로 어려워. 이렇게 문제 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 있지, 이런 거 예제들, 예를 328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책에서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이라도 어떻게 분석하더라 하는 거, 그거를 많이 연습을 했던 거죠. 그대로도 많이 나옵니다. 329번.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했다. 뭐 증명하라는데? 부등식 증명하라고 했어. 부등식. 자,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한다 했노? 좌변에서 우변을 뺐더니 부호가 어떻게 되더라로 조사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일단 좌변에서 우변을 뺄 거야. 자, 빼게 되면 이렇게 되네.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자,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가 봐. 이 공식, 이미 이거 식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2분의 1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정리하면 2분의 1.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근데 2를 곱하고 2를 나눠준 거예요. 2를 곱하고 2를 나눠줬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마. 한 개씩 썼지. 그 다음에 또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자, 요놈 한 개, 요놈 한 개, 요놈. 이제 요거 한 개씩 남았지. c제곱 마이너스 2ca 더하기 a제곱. 이제는 하나니까 다 사용했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0 이상이다. 그지?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자, 뺐더니 0 이상이네. 그 말은 좌변이 우변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은 ab, bc, ca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요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 하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 공식으로. 요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 하는 거 공식으로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 저 앞에 1학기 때 보면 나왔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말하래. 등호. 자, 등호는 요게 0이 될 때잖아. 0이 되는 게 등호잖아. 그럼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 맞네. 이제?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 이꼴 B 이꼴 C일 때. 이렇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A, B, C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이제 어떤 형태로 증명한다는 그 방법적인 건 알겠지? 이 식은 내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하더라 그거를 일단 잘 이해하고 있어. 빼주는 거야. 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그게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식이 이해가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증명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할 수 없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식으로 증명하네 하는 거 그거라도 잘 정리를 해야 돼. 이제 330. 자,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한 x가 모두 몇 개인가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x를 모두 구하라고 했지. 그냥 개수만 찾을게. 그런 x의 개수가 몇 개인가? x가 뭔데? b의 부분집합이래. 아, 요놈의 부분집합. 그럼 아무 조건이 없으면 2의 5승계, 즉 32개가 만들어져.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지? 아무 조건이 없이 b의 부분집합이 몇 개고? 라고 물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를 만족해야 돼. a가 x의 부분집합이란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x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럼 a가 뭔데? 이게 a잖아. 아, x는 1하고 2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1과 2를 포함하라 했기 때문에 1과 2를 어떻게 해? 일단 빼놓고 부분집합 만든다. 자, 그러면 2의 3승계가 만들어집니다.
8개가 만들어졌지.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자, 거기다가 1, 2를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8개를. 그러면 1, 2가 항상 들어있는 상태로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 돼요. 1, 2가 항상 들어있는 상태의 B의 부분집합이다. 1, 2가 항상 들어있는 상태의 B의 부분집합. 됐지? 31. 어느 학급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본 영화를 조사하였더니, 자, 코미디 영화를 본 학생 수가 21명. 그 다음에 액션 영화를 본 학생 수가 13명. 자, 어느 것도 보지 않은 학생이 8명. 그럼 이 바깥쪽에 8명. 그럼 전체는 몇 명? 35명을 조사합니다. 요거는 35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바깥쪽에 8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합집합 안에 27명이 있다는 말이지. 요 말 뜻이 뭐냐면, 요거를 왜 줬느냐면, N, A, 합 B 안에 27명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체가 35명인데, 합집합이 아닌데 8명이 있다라는 말은 합집합 안에 27명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맞지? 합집합 안에 27명이 있다. 그럼 합집합은 우리 어떻게 찾아? 합집합 27은 A에 들어있는 개수 더하기 B에 들어있는 개수 빼기 교집합에 들어있는 개수, 이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얼마야? 34지. 그럼 요거는 7이 되면 되네, 그지? 자, 그래서 요 안에 7명이 있다도 알고. 자, 이제 뭘 구하래서? 코미디 영화 또는 액션 영화를 본 학생, 이게 뭔데? A 합 B의 개수 찾아라, 이 말이지. A 합 B. 자, A 합 B는 조금 전에 27이라고 구해놨네. 또는 요게 A 합 B라는 거지, 또는. 그럼 AND 하면 뭐야? 그럼 A 교 B가 되는 거야. 알겠지? 또는 하면 A 합 B. AND 하면 A 교 B, 이렇게. 액션 영화만 본 학생. 이게 액션 영화를 본 학생은 13명이에요. 액션 영화만 본 학생은 요 학생들이지. 코미디는 보면 안 돼. 액션만 본 학생. 그럼 그 학생 수는 8명이 돼. 6명이 돼. 그래서 2번은 답이 6. 그렇지. 그다음 332인데 뭐 문제 있는데 이거 문제가 날아가 버리네. 자, 333. 자, 이거는 문제에 지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 그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고생해. 문제도 잘 안 풀어지고. 자, 문제가 1번에 뭘 구하랬어? 명제의 대우를 구하라 했지. 그래 놓고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바로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바로 나와. 알겠지? 1번에 대우 구하시오, 2번에 K 최소값 구하,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이것이 참일 때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바로 내버려. 그럼 왜 이렇게 1번, 2번을 줬어? 바로 풀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하나를 준 거예요. 대우를 먼저 구해가 그 대우를 보고 문제를 푸시오, 이런 뜻이. 그럼 시험은 그렇게 안 내니까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그럼 바로 푸는 근거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바로 푸는 내용을 알아보는지를. 선생님 알아? 자, 여기에 무슨 말이 딱 들어있냐면, 요 말을 앞으로 보면 잘 생각을 해야 돼. 또는. 자, 우리가 A, B가 0이지.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데? A가 0 또는 B가 0 이 말이지.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지. A가 0 또는 B는. 그럼 A가 0 또는 B는 0,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거는 0인데 요거는 0이 아닌 경우. 자, 요거는 0인데 요거는 0이 아닌 경우.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 이 세 가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드나 A가 0 또는 B가 0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야. 그럼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뭔데? 요것도 0이 아니고 요것도 0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보다는 이게 다루기가 쉽겠지. 한 가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안에 또는 요렇게 있는 거는 그리고 요렇게 되도록 고쳐버리는 게 좋아. 그럼 요거를 그냥 그리고 이렇게 고칠 수는 없잖아. 그게 또는이 그리고로 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부정하는 거잖아. 부정.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그거를 부정해야 돼. not Q는 not P 이렇게 써야 되니까. 자, 부정한다. 이거 또는 이거니까 부정을 하면 A가 K보다 이상이고 B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면 요게 이제 not Q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5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우를 본 거예요. 자, 대우를 하니까 아까 전에 또는 요런 문장이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만 따지면 돼요. 하나만. 어떻게? 이거하고 이것을 동시에 만족되는 하나만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요거 이상이고 B가 이거 이상이면 요 가정으로부터 A 더하기 B는 K-2 이상이 되겠지. 가정으로부터 A가 K 이상이고 B가 마이너스 이상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K-2 이상이 될까. 자,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는 5보다 이상이 됐지. 자, 이 수가 이제 무슨 수가 돼야 되는가 봐. 이 수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10. 그럼 이 말이잖아. A 더하기 B가 10 이상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5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10 이상은 5 이상 맞잖아. 아, 여기 10이 돼도 되네, 그지? 자, 그럼 이게 만약에 3이 됐어. 자, A 더하기 B가 3 이상이면 A 더하기 B는 5 이상이다 라고 쓰면 틀려버리지. 요 수가 어떤 수가 와야 될까? 요 K-2라는 수가 5보다는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K-2라는 수가 5보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K는 7 이상이 됩니다. 좀 어렵다, 그지? K는 7 이상. 그래서 K의 최소값이 7이 됐다. 자, 33번은 문제 푸는 것, 당연히 푸는 것도 중요한데 왜 대우로 고쳐서 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는 금방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서 항상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중요해. 문제를 그대로 풀을 뿐 잘 못 풀어, 이거는. 그래서 대우를 고쳐서 AND의 꼴로 고쳐주면 이제 풀어지는 게 좀 쉽게 풀어진다. 자, 기류법으로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이거 못하면 안 돼.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넘어간다. 그 다음에 35. X가 A 이상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필요조건.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럼 PQ가 어떻게 돼야 돼? P는 Q하고 요렇게 돼야 돼, 그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하면 PQ는 요렇게 돼.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했기 때문에 P는 Q인 충분조건 하면 PQ는 요렇게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하면 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게 헷갈려 버리면 그냥 공부할 필요 없어. 뒤에 해봤자 틀리니까. 알겠지? 무슨 조건을 딱 주면 요 조건을 가지고 집합끼리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 거 그게 절대 안 헷갈리도록 확실히 정리해.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놓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면 P가 Q 안에 요렇게 있으면 P는 다 Q가 되잖아. 그 충분 조건 하면 요런 관계.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했다면 PQ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되는 거야. PQ.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요것이 안 헷갈리도록 딱 정리해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때 집합 PQ 사이, 진리 집합 PQ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 자, 그럼 봐.
우선 마이너스 5에서 7은 다 공통이지, 둘 다.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7을 먼저 정리해 놓지. 마이너스 5에서 7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거는 필요 조건이니까 이게 더 큰 집합이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필요 조건이니까.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 하면. 그럼 P가 이게 더 커야 돼. 이게 이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A는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요 놈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지?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럼 P가 뭔데? B부터 4까지. B부터 4까지가 요 파란간에 속 들어 있어야 돼. B부터 4까지.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지. 자, 이때 여기 등호가 붙여도 될까 안 될까 따져봐.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즉, 요 A를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되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이 크거나 같으면 포함할 수 있잖아. 그 말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지. B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대. 요때도 B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돼.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상, 이상, 그러면 서로 포함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A의 최대값, A는 요거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게 제일 클 때지. 그게 마이너스 5야. A의 최대값. 자, B의 최소값, B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5다는 말이야. 그래서 A의 최대값도 마이너스 5, B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5.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인 것은 발레를 들어라. 자, 발레는 우리 평일에 와가 문제 풀 때 발레 그 이야기 해줬다, 그지? 자, 발레 한번 더 이야기할게. P와 Q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P, Q가. 이렇게 하면 여기는 발레가 없어. 참이단 말이야. 참. P면 다 Q잖아, 그지? 참인 것은 발레 구하라 안 해. 다 참이니까. 틀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발레가 안 생겨. 참이니까. 그럼 참이 아닐 때 발레가 생기는 거예요. 자,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봐. 이 점은 P이면 Q이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 참이지. P인데 Q 맞잖아. 이거는 P인데 Q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맞지. 이런 건 발레가 아니단 말이야.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P이면 Q이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P인데 Q 아니잖아, 이거는. 이게 발레란 말이야. 자, 이거는 P이면 Q이다 하면 돼, 안 돼? 이건 P가 아니잖아. P 이면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P 안에서 찾아야 돼, P 안에서. 그 안에서 Q가 아닌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썼어? P이고, Q는 아닌 것. 뭐가 발리냐면, P이면 Q이다. 이게 거짓일 때, 발레를 어디서 찾냐면, P인데 Q가 아닌 데서 찾는 거예요. 반드시 P인 데서 찾아야 돼. P인 데서. P가 아닌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돼. 이건 P가 아니잖아. P 중에서 찾아야 돼. P. 그 P는 어디? 요 안에서 찾아야 돼. 요 안에서. 근데 이런 파란색들은 P인데 Q 맞잖아. Q가 맞잖아. 근데 이 빨간색이 P는 맞는데 Q가 아니다 말이야. 그런 게 발레가 됩니다. P인데 Q인 것을 거짓이야. 왜 거짓이냐면 P인데 이게 Q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P이면 Q이다 하면 이게 거짓이 되는 거야. 그 거짓이 되게 하는 것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요 안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알겠지? P이면 Q이다 이 발레는 P인데 Q가 아니어야 돼. P가 아닌 데서 찾아오면 안 된다 했다. P인데서 찾아와야 돼. 그게 발레야.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자.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음이다. 맞지 뭐. 닮은 비는 1대1이고.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음이다. 맞는 말이야.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음이야. 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일단은 거짓이지. 거짓. 자, 발레 찾을 거야, 발레. 자, 발레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p인 것 중에서 찾아야 돼. p인 것 중에. 즉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게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를 만족 안 하면 안 돼.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해야 돼. 자, 그럼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거는 2의 제곱.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지. 이게 성립해야 돼, 이 식이. 즉 a가 얼마일 때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면 이 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a하고 b 사이는 이런 관계다 하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요거는 되는데 요렇게 안 되는 걸 찾아주면 그게 발리인 거예요. 반드시 요렇게 되는 거를 찾아야 돼. 이상한 거 막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발레는 a는 마이너스 3, b는 2 요런 게 발레가 돼요. a 제곱했을 적에 b 제곱했는 것보다는 크게 되는 것 중에서 a가 b보다 큰 게 아닌 걸 찾아줍니다. 발레 이해되지? 그 다음에 3번은 외우더라. 어떻게 외우느냐면 제곱이 2의 배수야. 그러면 제곱 안에 a도 2의 배수야. 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럼 a도 3의 배수야. 제곱이 5의 배수야. 그럼 a도 5의 배수야. 다 성립해. 자, 요거를 뭘 이용해서 정리할 거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정리할 거야. 자, 이건 참이야, 참. 자, 참이니까 발레는 당연히 없겠지. 자, 참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a가 2의 배수, 제곱이 2의 배수. 요게 가정 결론이자. 요게 p고 요게 q야. 그럼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not q이면 자, not q. a가 2의 배수가 아니면 자, not p a 제곱이 2의 배수가 이다 있으니까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a 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됐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가정이야. 이걸 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럼 a가 2의 배수가 아니면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홀수란 말이지. 결국 a를 2p-1로 둘 수 있어. 그리고 이 p는 뭔데? 자연수. 그럼 자연수 p 대 자연수 쭉 넣어봐. 1, 3, 5, 7 모든 홀수가 표현이 되지. 요렇게 쓰고 요 p가 자연수다 해버리면 이게 모든 홀수를 표현하는 말이야. 자, 이제 a 제곱은 2p 빼기 1 요거를 제곱을 한 거야. 자, 제곱을 하면 4p 제곱 4p 플러스 1이잖아. 자, 요거는 2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해서 뭐가 되는 거 할 수 있나? 홀수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a가 2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그래서 대우가 증명이 됐지.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결과를 기억하자 했다. 결과 제곱이 2의 배수면 제곱 안에 있는 값도 2의 배수. 3의 배수면 3의 배수. 이렇게. 재미없지? 재미없어도 할 수가 있나? 자, 부정 말할게. 부정. 자, 이것도 적어도 이런 부정 잘해야 돼. 적어도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요런 부정 잘해야 돼. 적어도라고. 자, A, B, C, D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짝수다. A, B, C, D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A가 짝수 또는 B가 짝수 또는 C가 짝수 또는 D가 짝수 이 말이야. 적어도 하나가 짝수란 말이야. 자, 아까 전에 봐. A가 0 또는 B가 0이다 할 때도 경우가 총 몇 가지 나와. 그것도 4가지나 나오지. 왜 그래? 조건이 2개가 있으면 요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 요것도 2가지 곱해서 4가지야. 그럼 요거는 4개가 있잖아. 4개. 요게 조건이 1 수도 있고 아니 2가지 해서 총 16가지 나와. 엄청나게 복잡한 게 사실은.
이 네 개가 A가 0이거나 B가 짝수거나 C가 짝수,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이 말 뜻이 총 1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 15가지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부정은 내수가 중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의 부정은 내수 모두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이게 부정이에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의 부정은 내수 모두 홀수이다. 적어도 하나가 뭐다? 짝수다. 그러면 모두 짝수가 아니다. 모두 홀수이다. 이게 참이야. 그럼 어떤 명제가 하나가 참이면 어떻게 해야 되노?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되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부분 집합이 돼버리면 그거는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집합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는 빨리 뭘 그리라고 했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관계를 이해를 하라 했다. 그지?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그려봐봐. Q는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랬나? 자, Q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P의 여집합이 있어야 돼.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있으면 자, P가 여기 있네. P가. 그럼 Q는 그 여집합인 여기에 Q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P는 Q의 여집합에 있다. 그럼 P를 그리면 그 여집합이 바깥쪽에 Q가 있다.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P 교 Q가 공집합이라는 이런 의미.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야. Q가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이런 거는 이렇게 PQ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PQ를 바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까 같은 경우가 만약에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다. 이때는 이렇게 안 쓰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P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표현을 한 거고, 지금은 여집합을 안 써도 PQ 사이를 그릴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꼭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돼요. 됐지? 뭐가 뭐의 여집합에 있다. 그림 요렇다라는 거 잘 기억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풀기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된 식의 참 거짓을 말하라 했어. 자, 그럼 이거는 부정하기 전에 먼저 명제부터 참 거짓을 해볼게. 명제부터 먼저 볼게. 모든 실수, 모든이네, 모든. 그 모든일 때는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언제 참이 돼, 모든일 때는. 진리 집합이 실수 전체가 다 돼. 전체 집합이 돼. 그럼 언제 거짓인데? 진리 집합이 만족되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거짓이야. 즉, P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 그러면 거짓이 된다. 어떤은 만족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라 했지. 그래서 P가 뭐가 되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참인 거예요.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인데?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된다 했다. 외우지 말고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자, 모든 일. 이거 식이 똑같잖아. 이거는 같은 말이잖아. 그지? 같은 말이니까 항상 성립하죠. 이 참이네, 참. 똑같은 식을 두 개 적어놨으니까 항상 성립할까. 참,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한다. 성립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 모든 x가 다 성립한다. 참. 어떤 실수의 x에 대해서. 자, 이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네. 판별식이 0보다 작네,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럼 0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지. 항상 양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실수가 없지.
그럼 어떤 일 때 만족된 게 한 개도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야, 거짓.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인데 한 개도 없는 게. 그래서 거짓이야. 이제 부정할 거다. 자, 부정하기 전에 부정행식의 참거짓은 바로 쓸 수 있어야지. 요거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돼. 요거 부정하면 참이 된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하면 거짓. 명제가 거짓이지 부정을 하면 참. 그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이제 부정할 거다. 모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떤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항상. 모든은 어떤, 이렇게.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이 이 절대값하고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참거짓은 거짓이 돼요. 자, 어떤을 주의해, 어떤. 자, 이제 어떤이야, 어떤. 자, 부정을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x 더하기 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참이 됩니다. 참. 자, 그러면 어떤 명제나 그 명제에 대한 역이나 둘 중에 하기 쉬운 참거짓을 알아내는 게 좋겠지. 그러면 부정행식은 그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 340번.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역은 뭐야?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다각형이다. 역. 대우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정다각형이 아니다. 맞아, 틀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도 어떤. 자, 그래서 역은 그냥 그것만 반대로 쓰는 거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다각형이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다각형이다. 자, 이제 not q, not p 하는 게 대우다, 그지?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변의 길이가 다르면 이렇게. 모든은 항상 어떤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변의 길이가 다르면 그거를 조금 이쁘게 표현하면 길이가 다른 두 변이 존재하면 이 말이야. 같은 뜻으로. 그래서 이거는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 어떤 두 변의 길이가 다르면. 그렇게 바로 써놓을게. 어떤 두 변의 길이가 다르면. 이 어떤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다른 두 변이 존재만 하면 이 말이에요. 한 개라도 있기만 하면. 그러면 정다각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다각형이 아니다. 요게 되고. 자, 그러면 자, 명제를 볼까? 명제 먼저.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가 참이지. 그러면 대우도 참이 되는 거야. 이거 막 또 조사하지 말고 명제가 참인 걸 알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야. 자, 역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다각형이가. 이건 틀렸지. 그거지. 예를 들어서 마름모는 모든 길이 같잖아. 하지만 그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거지. 자, 잘 정리해. 어떤 모든이 부정이 되면 모든 어떤으로 바꾼다는 거. 그래서 이거 부정할 때, 요거를 부정할 때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부정해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르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야. 어떤 두 변의 길이가 다르면 이렇게. 모든은 어떤, 어떤은 모든. 이해됐지? 여기도 봐. 여기도 요게 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 M 또는 N이 짝수다. 또는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라 했지, 그지? 또는 이 상태를 써버리면 불편해, 일단. 경우가 여러 가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AND로 고칠 거야. AND로 고친다는 말이 바로 대우를 쓰면 됩니다, 대우. 자, 그래서 대우 적을게. M 또는 N이 짝수다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이 말이잖아. 그럼 모두 홀수이면 MN이 모두 홀수이면
mn이 짝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홀수다. 이게 대우야. 자, 대우가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요게 가정이에요. 그지? 요 가정으로부터 이제 mn이 홀수더라는 사실만 이제 보여주면 돼요. 요 가정으로부터 mn이 홀수다는 요 사실만 보여주면 돼요. 자, mn 모두 홀수야. 그럼 m은 어떻게 쓸까? 홀수는 2p-1 플러스 1 하지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 그래야 요 p가 자연수 이렇게 쓰게 해줘. 그럼 n 또 홀수니까 2p 쓰면 안 돼. 이건 2q-예요. 자, 그리고 p하고 q는 자연수다. 요게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2p 해버리면 짝수잖아. 그지? 2p 해버리면 그 2p에서 1을 빼버리면 홀수가 돼요. 그럼 이제 p하고 q 자리에 1, 2, 3, 4를 집어넣으면 1, 3, 5, 7, 9 이렇게 쓸 때는 모든 홀수를 표현해요. 이제 뭐만 보여주면 돼? 결론. 곱하면 홀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mn을 곱해봐. mn을 곱하면 2p-1과 2q-1을 곱한다는 말이야. 그냥 곱하면 4pq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q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지금 내가 뭘 따지는데 홀수인가 짝수인가를 따지는 거잖아. 그거는 2를 묶어내야 되겠지. 그럼 2p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래서 홀수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그렇게 곱하면 홀수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증명한 거야? 대우를 증명해, 대우를. 자,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그렇지.